자, 이번에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은 이주기 비금속 원소 XY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X2 분자는 삼중결합 가지고 있고 이주기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 중에서 삼중결합 갖고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이건 뭐 M2죠. 결국 X는 질소란 얘기죠. 그 다음에 Y2 분자는 이중결합. 이중결합 갖고 있는 건 누구예요? 이건 O2죠. 이거는 외워야죠. 이런 거. O2는 이중결합, M2는 삼중결합. 됐죠? 자, 그런데 반자기성, 상자기성. 아, 이거 분자궤도 함수 이론에 나오는 내용이죠. 반자기성이 무슨 뜻이더라? 자, 반자기성은 어떤 분자가 자석으로부터 밀려나는, N극을 되든 S극을 되든 밀려나는 그런 성질이 반자기성이고, 왜 그런 일이 생긴다더라? 분자 내에 전자를 전자배치를 해보면은 홀 전자가 없는 거라 그랬죠, 이게. 모두 다 짝을 짓고 있으면은 네, 반자기성. 자석부터 밀려나고, 그에 비해서 거꾸로 상자기성, 이건 자석에 끌리는, N극을 되든 S극을 되든 끌리는 성질을 갖는 거고,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더라? 분자 내 전자들을 전자 배치해보면은 홀 전자를 가지고 있고, 홀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석에 끌리는 세기는 점점 세진다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렇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전자 배치를 보고서 이게 홀 전자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거 분자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그거는 이제 분자궤도 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다. 왜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결과만 딱 기억해가지고 대입해서 이게 홀 전자가 있겠냐 없겠냐. 그래서 상자기성이냐 반자기성이냐. 그다음에 이제 결합 차수 뭐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특히 이주기 원소의 그 분자궤도 함수는 되게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질소까지와 그다음에 O2부터 여기서 갈리죠, 이렇게 둘로 나뉘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듯이 나뉘죠. 그래서 질소까지는 이제 분자궤도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건 기억해둬야 돼. 그죠? 적어볼까요? 얘는 시그마 ES. 이게 무슨 뜻이죠? ES 오비탈이 서로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만든 분자 오비탈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알았지? 자, 그런데 요거는 시그마 ES 스타. 자, 스타는 이게 뭘 뜻하는 거지? 이것도 ES 오비탈이 네, 서로 합쳐져 갖고 만들어진 건데, 이건 반결합성 그래갖고요. 이게 저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 원자 오비탈 내 전자가 존재하잖아. 그때 그 전자의 파동 있잖아. 파동. 전자가 파동성 있잖아. 이때 그 전자의 파동이 서로 간섭을 해갖고 보강, 상세 간섭을 해갖고 있죠. 보강 간섭하면은 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높아지고, 상세 간섭하면은 낮아져 버린다. 이때 보강 간섭 결과 만들어진 분자 오비탈을 우리는 뭐라 그래? 결합성. 있겠죠? 이때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면 이 전자들이 원자 오비탈에 있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랬잖아. 이에 비해서 반결합성은 상세 간섭으로 만들어지잖아. 상세 간섭으로 이제 상세 간섭하게 되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전자들이 원자핵 사이에서 존재 확률이 떨어지게 되면 원자핵과 원자핵이 서로 노출이 돼서 반발력이 생기니까 그런 오비탈들은 불안정한 오비탈. 거기에 들어있는 전자는 불안정한 거고, 오히려 그 전자는 그 원자핵과 원자핵의 반발력, 전자과 전자 반발력 때문에 결합을 방해하는, 깨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합성은 오히려 결합을 강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래서 결합성, 반결합성 그렇게 얘기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시그마, 아니, 스타 표시하는 게 있다 그랬죠. 스타 표시하면 반결합성,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결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이 2p, 그죠? 자, 이때 시그마하고 파이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게 오비탈이 이제 이게 서로 원자과 결합 이론처럼 겹쳐져 가지고서 이제 분자 오비탈을 만들잖아. 겹칠 때, 그죠? 이게 정면으로 겹치는, 즉 겹친 단면을 딱 끊어보면은 S 오비탈처럼 구형이 나오면은 시그마. 그런데 겹칠 때 이렇게 겹치면 P 오비탈들이 대표적인 예죠. 이런 식으로 겹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여기 겹친 단면을 끊어보면은 P 오비탈처럼 이렇게 R형으로 나온다. 그런 거는 파이다 그랬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S 오비탈 두 개가 겹쳤으니까 당연히 단면은 구형으로 나오는 거니까 시그마라고 잡는 거다. 그 다음에 요거 파이는 요런 자식은 어떻게 잡히는 거냐면 P 오비탈이 PX, PY, PZ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겹치고 요렇게 겹치면 이렇게 겹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겹치면 겹친 단면액이 네, 이렇게 R형으로 나오는 거.
거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제 두 세트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 두 개는 이제 에너지 준위가 같은 그런 오비탈이 생긴다는 거였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시그마 EP. 요거 p 오비탈이 정면으로 겹쳤죠,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반결합성이죠. 파이 EP 스타, 그다음에 시그마 EP 스타 한다는 거.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느냐?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 이름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요거 스타, 요거 스타 이제 그거 정도만 알아두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전자 배치만 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이때 이 전자는 이 분자 내에 들어있는 전자를 모두 다 배치하는 게 아니고 최외곽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안쪽 껍질에 있는 그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 중에 안쪽 껍질 오비탈의 전자는 분자 궤도 함수를 만들지 않죠. 최외곽,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만 만드는 거고요. 이때 바깥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 분자 궤도를 만들고, 그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그 새로운 분자 오비탈에 들어가서 배치가 될 거니까 최외곽의 전자만 이제 전자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전자 배치 규칙은 원자 오비탈에서 배웠던 전자 배치 규칙, 원자 오비탈 내 전자 배치 규칙과 동일하다 한다 했고, 그럼 이제 질소 같은 경우는 이게 15족이죠. 그러면 최외곽 전자가 5개. 그러면 요거 원자 하나당 최외곽 전자가 5개니까 모두 10개 전자를 갖고 있다. 그럼 이제 10개 전자를 갖다 전자 배치해 보면은 일단 에너지 낮은 거부터 들어가면 2개씩 들어간다. 2개는 스핀 방향 반대다. N은 낮은 거부터 들어간다. 싸움 원리. 그 다음에 2개까지 들어가고 스핀 방향 반대다. 파울리 베타 원리.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모두 10개예요. 지금 5개씩. 그럼 8개는 일단 여기 2개 또 들어가야죠. 반결합성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자, 요거 에너준이 같은 거죠. 에너준이 같은 오비탈에 들어갈 때는 일단 먼저 하나씩 들어가죠. 그래도 남으면 짝을 짓고 들어가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2, 4, 6, 8. 이제 2개 남았죠?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홀 전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반자기성이다. 한다는 게고. 자,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쟤하고 비슷한데, 여기 2개를 바꾸죠. 여기 2개를.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시그마 ES. 여기는 시그마 ES 스타. 여기는 시그마 EP. 파이 EP. 파이 EP 스타. 요거는 시그마 EP 스타. 그러니까 이때 요거 16족 최각전자 6개, 그럼 모두 12개의 최각전자를 갖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전자 배치해 봅시다. 2, 4, 6.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들어가고, 그래도 남으니까 짝을 짓고. 2, 4, 6, 8, 10.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이거 홀전자 상태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홀전자 있으니까 상자기성. O2는 질소는 없으니까 반자기성. 그렇게 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갑시다. 다음 화물 중 XY는 NO죠. XY2-는 NO2-, XY3-는 NO3-, X2Y는 N2O 이렇게 되겠고요. 옳지 않은 건 뭐냐? XY는 상자기성 분자냐? 요것도 저하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XY면 뭐냐면 이제 NO죠. 이게 상자기성이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이원자 분자인데, 얘는 그러면 분자 오비탈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NO는 여기 N2를 따라간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왜 그러느냐? 뭐 그런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요거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얘하고 또 이렇게 비슷한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졌다 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다 집어넣고 전자 배치를 하면 된다. 다시 해볼까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 집중해서 요거나 저거 봅시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여기가 시그마 ES, 여기 시그마 ES 스타.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이 EP, 요거는 시그마 EP, 요거는 파이 EP 스타, 요거는 시그마 EP 스타. 자, 얘는 15족 5개, 16족 6개, 모두 11개. 전자 배치 해봐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둘레, 여섯, 여덟.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하나. 아, 요게 지금 홀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상자기성이다 하는 거. 자, 상자기성 하는 거. 자, 그래서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우리 보통 이제 앞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했었는데 N1은 요렇게 된다더라 하는 거. 즉 N2하고 같다더라.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상자기성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 결합차수는 뭐냐? 자, 결합차수는 공유전자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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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억하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결합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원래 요거 분자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될 때 결합차수는 2분의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 다음에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래갖고 잡아 뺀다. 자, 예를 들어서 얘는 결합차수가 얼마냐 그러면 자, 반결합성에 있는 게 뭐냐면 요게 반결합성이에요. 그래서 반결합성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가 반결합성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맨 위에 두 개가 반결합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결합성이고. 자, 그럼 이제 요거 반결합성에는 몇 개 있냐면은 여기 두 개 있죠. 근데 나머지는 다 결합성이네요. 그러면 얘는 2분의 그러면 둘레, 여섯, 여덟. 반결합성은 2니까 아, 이게 삼중결합이구나. 네, 질소는 삼중결합이죠. 얘는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자, 반결합성이 둘, 4개 있어요. 4개. 둘, 4개 있어요. 이부터 결합성은 둘레, 여섯, 여덟. 그래서 이건 이중결합이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번 볼까요? 얘는 2분의 자, 반결합성 두 번째, 맨 위에 두 번째하고 맨 위에 두 개. 그러면 결합성이 둘레, 여섯, 여덟. 반결합성은 둘, 셋.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은 2분의 5, 2.5중결합. 네, 실제로 2.5중결합. 그렇죠? 자,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와, x, y, 2 마이너스.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학 수준을 넘어가고요. 저거는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다 구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우와, 그럼 이제 저런 거는요, 이렇게 분자 오비탈이 무진장 가지수도 많고, 그 다음에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주는 순서도요, 이걸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계산하지 않는 이상. 그럼 저걸 어떻게 계산하는데? 네, 저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결합차수는 공유 전자쌍 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결국은. 그렇죠? 원자하고 원자 사이 이제 공유 전자쌍 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쟤는 분자궤도 함수로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할 수가 없어. 특히 이제 올림피아드 수준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출제자 의도가 뭐냐면은 구조식을 그려봐라는 거였어요. 구조식을 그려보면은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는지 보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결국 구조식만 그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NO2 마이너스 그려보자 하는 거였어요. 자, 이거 15쪽. 16쪽짜리 두 개 있고 마이너스 1까지 하나 받아서 18개. 이때 중심 원자, 주변 원자 잡고 단일 결합 배치 후에 주변 원자부터 옥텟 만들고 그 다음에 옥텟 만들 때 사용했던 전자를 처음에 최외각 전자없어 빼고 남는 게 있으면 중심에 배치하며 이때 중심 원자가 옥텟했는지 살펴봤더니 둘레 여섯도 안 되니까 끌어다가 붙여 옥텟 때까지 공유 전자를 만들어. 그러면 옥텟 됐으니까. 그런데 끌어다 붙일 때 여기서 끌어다 붙이라는 법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오른쪽에서 끌어다 붙일 수도 있어. 이렇게 옥텟 가능한 구조가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개를 그려놓고 네, 중간에 이걸 집어넣어서 혼성 구조를 생각해라. 여기 1.5중 결합인 거죠. 이하고의 중간이니까. 그래서 결합차수는 1.5다. 맞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결합차수를 물어볼 때, 자, 요게 지금 저 작년에 저 NO가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게 원자가 3개짜리.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저런 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런 거는 구조식 그려서 한다더라. 요렇게 알아두도록 해요. 결합차수 물어보면은. 자, 그 다음에 x, y, 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x의 산화수는 얼마냐? A.
NO3 마이너스 산화수는 뭐, 자, 절대규칙, 그 다음에 배정설 규칙 따지는 거였죠. 절대규칙, 그러면 산화수합은 마이너스 1이죠. 다원자 이온은 이온가수가 네, 그 산화수 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선순위 따져야 되는데 질소는 무조건 꼴찌 서열이라서 산소한테 먼저 준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를 먼저 주고요. 근데 합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얼마 든다? 플러스 5다. 맞네요. 그럼 4번이 틀에 답이겠네요. X2Y는 구분형 분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구려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N2O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거 15족짜리가 2개, 16짜리 하나, 그다음에 16. 그 다음에 자, 중심 잡는데 이거 주의할 거예요. 얘 질소가 중심이에요. 따로 기억해 둔다. 이거는 보통 이제 한 개짜리가 중심인데 이거는 질소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단일 결합 배치 후에 주변 원자부터 옥텟을 만들어. 그럼 옥텟 만들 때 썼던 전자를 처음에 최각 전자부터 빼. 그럼 0이야. 남는 게 없으면 이렇게 배치를 못해. 그러면은 이제 중심이 옥텟 때는 살펴봐. 그런데 안 됐어. 그럼 이제 주변 원자 끌어다 붙여. 자, 이때 끌어다 붙이는 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지. 어떻게? 여기서 한 쌍, 여기서 한 쌍 사이좋게 끌어다 붙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두 쌍을 다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쌍을 다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는 거다. 자, 그럼 세 가지가 다 가능한데 이렇게 옥텟 가능한 구조가 여길 때는 요거의 공명 혼성 구조, 평균 결합 구조 따지는 건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 셋 중에서 조금 실제 구조에 좀 가깝지 않은,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옥텟을 만들다 보니까 좀 어거지 구조 갖고 맞는 것 같은 실제 구조가 가깝지 않은 걸 이제 빼내야 한다 그랬죠. 우리 그는 형식 전화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다. 형식 전화는 뭐라 그랬냐면은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최각 전자수보다 이 분자를 만들면서 자신에게 할당된 전자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이온 가수라고 한다 그랬죠. 무슨 얘기야? 자, 질소는 원래 15족이죠. 15족. 그러면 최각 전자 5개인데, 그럼 원래 최각 전자 5개인데 이 분자를 만들면서 얘한테 할당된 전자가 몇 개라고 한다 그랬어? 자, 하나, 둘, 셋, 넷. 공유 전자수당의 반은 얘 거고 반은 얘 거다.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럼 6개 할당됐으니까 원래 5개인데 6개가 할당됐으므로 하나 얻었다. 마이너스야. 자, 얘는 하나, 둘, 여기 공유 전자수당의 반은 얘 거니까 넷. 그러면 원래 5개인데 4개 할당됐으니까 하나 잃어서 플러스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마이너스야. 미안. 0. 원래 16쪽이니까 6개인데 6개 할당됐으니까 0.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래 5개인데 5개 할당됐으니까 0. 얘는 하나, 둘, 셋, 넷. 원래 5개인데 4개 할당됐으니까 플러스 1.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래 6개인데 7개 할당됐으니까 마이너스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래 5개인데 7개 할당됐으니까 마이너스 2. 2개 얻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가상의 이온 가스야, 가상의 이온 가스. 이런 건 이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라 그랬었지. 자,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그럼 요거는 5개인데 4개 할당됐으니까 플러스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5개 할당됐으니까 플러스야. 자, 이 중에서 누구를 지운다? 얘는 지운다. 왜? 이때 형식 전화를 보고 이게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판단하는데, 이때 형식 전화를 보니까 0이 많을수록 안정하다 그랬지. 원래 자신의 전자 수만큼 가질 때 가장 안정하다고 보는 거다. 근데 0 하나도 없어. 게다가 이게 분리가 되어야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1, 2가 되어야 한다면 전기 음성도 큰 원자 쪽에 마이너스 형식 전화가 배치되는 게 안정하다. 그러면 이거 질소가 마이너스인데 산소가 플러스야. 이게 전기 음성도가 3.5가 3이라서 이거 더 큰데. 그래서 안 되고. 또 하나, 형식 전화 분리가 크면 안 된다. 0으로부터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 요거 마이너스 2까지 벗어났지. 즉 요거 형식 전화 절대값이 크면 불안정하다. 그래서 얘는 버린다. 물론 여기서 그걸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그럼 이거 두 개 혼성 구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5, 여기는 1.5중 결합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었고. 근데
뭐 이거든 이거는 무슨 구조야? 모양이 무슨 형이야? 중심 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전부 다 두 쌍 있는 혼성 평균 공유 혼성 구조도 마찬가지지. 중심 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두 쌍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직선형 되겠지. 직선형. 구분형이 아니라 직선형. 그래서 4번이 답이다 한다는 거였다는 거야. 됐죠? 네.